자, 첫 번째 개념은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의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인데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보면요. 무엇이 기체의 부피를 변화시키냐? 기체의 부피 변화의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온도와 압력이에요. 그 중에서 지금 압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에 따라 기체 부피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조건을 뭘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온도는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는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를 무조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온도를 변화시키는 순간 기체 부피가 변했어요. 온도 압력을 함께 변화시키면서 기체 부피를 봤어요. 그러면 이게 압력 때문에 변한 것인지 온도 때문에 변한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온도는 배제해주고 오늘은 압력과 기체 부피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할 얘기는 온도와 기체 부피 변화니까 압력을 일정하게 맞춰주겠죠. 오늘은 온도를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네모난 뭐라고 볼까요? 뭐 피스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네모난 용기에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은 완전히 밀폐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는 기체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자, 얘 가운데 걸 기준으로 해서요. 요만한 압력으로 지금 바깥에서 누르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만한 압력으로 누르고 있어요. 자, 근데 압력을 증가시켜 봤습니다. 압력을 증가시켜 봤어요. 밖에서 누르는 힘을 세게 해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압력이라는 건 외부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이 압력에 따른 기체 부피 변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때 압력은 외부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압력을 늘린 거예요. 반대로 이쪽 왼쪽의 상황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압력을 줄였습니다. 압력을 줄였어요. 압력을 압력을 감소시켰어. 그래서 누르는 압력을 조금만 줬습니다. 화살표의 크기로 나타내 보면 얘가 조금 눌렀고 얘는 많이 눌렀고 얘는 더 많이 누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압력이 커진 상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자, 여기서 제가 외부의 압력이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책들이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 이렇게 쓰거든요. 기체 압력과 부피 변화.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게 이때 압력은 기체의 압력이 아니라 그냥 바깥에서 눌러주는 압력인데 근데 결국은 외부의 압력이 이 내부의 기체 압력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압력이 커지면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커지면 이 내부의 기체 압력도 커집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게 눌렀어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됐죠? 공간은 줄어들었어요. 이만한 공간이었는데 이만한 공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피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공간이 줄었다는 건 부피가 줄었다는 겁니다.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줄었어요. 그러면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이 안에 기체 입자들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이 기체 입자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기체 입자들이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충돌하는 횟수는 늘어나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만한 공간에서 좁은 공간으로 갔어요. 그러면 충돌하는 횟수는 늘어난다. 용기가 기체를 담고 있는 용기의 부피가 줄어들면 충돌 횟수는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 이것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면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외부에서 눌러주는 압력이 증가하니까 안쪽에 버티는 기체 압력도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압력을 낮췄을 경우 반대로 압력을 낮췄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꽉 누르던 힘이 사라지니까 펴졌습니다. 꽉 짜부시켰던 걸 이 힘을 갖다가 좀 덜 주니까 펴졌어요.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그럼 부피가 증가하면 넓은 공간으로 가게 되니까 기체 입자들이 충돌하는 횟수는 줄어들겠죠. 충돌 횟수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체 압력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벌써 결론은 얘기했어요. 결론을 미리 처음에 얘기했는데 압력과 기체 부피는 무슨 관계냐? 압력이 커지면 기체 부피는 감소한다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면 꽉 누르니까 기체 부피는 감소하더라. 반대로 압력이 작아지면 기체 부피는 증가하더라.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입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의 수, 기체 입자의 수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기체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거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요? 이게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이게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요.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이 뚜껑을 눌러주는 힘을 갖다가 조절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기체는 어디로 바깥으로 새어나오거나 다시 들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입자 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체 입자 수는 똑같이 10개인 거예요. 근데 입자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말은 기체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가 10g이면 꽉 눌러줘도 10g입니다. 덜 눌러줘도 10g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입자의 수만큼 질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입자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입자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입자의 종류가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입자의 종류. 입자의 크기, 입자의 종류가 안 변했다는 얘기는 기체의 종류가 안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만약에 헬륨 기체가 있다라고 합시다. 헬륨 기체를 짜부시켰어요. 자, 헬륨 기체가 만약에 요만하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요만해요, 헬륨 기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입자 모형으로 그냥 그린 거니까. 그러면 얘를 압력을 크게 해줬어. 압력을 크게 해줘서 짜부시킨 거예요. 그럼 갑자기 헬륨이 수소가 되나요? 더 작은? 이렇게 더 작아졌어. 이게 짜부시켰으니까 이렇게 조그매진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줄어드는 이유는 이 안에 빈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이 빈 공간이 줄어드는 건 입자 자체가 쭈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이 빈 공간이 많잖아요. 입자 자체는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헬륨은 이 공간을 줄여도 헬륨이 되는 거고요. 공간을 늘려도 헬륨이 되는 겁니다. 압력에 의해서 헬륨이 갑자기 무슨 뭐 수소가 된다든지 산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종류가 바뀌진 않는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갑자기 바뀌진 않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명히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발과 확산할 때도 얘기했지만 온도에 의해서 변하는 게 입자의 운동 속도예요. 기체 입자는 특히 온도에 의해서 엄청나게 영향을 잘 받는데 입자의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온도가 일정하니까. 온도에 의해서만 입자의 운동 속도가 변화가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하나도 안 변한다는 얘기죠. 입자의 개수.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은 안 변한다는 얘기고 입자의 크기나 종류. 그 입자 자체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 속도도 온도가 일정하면 운동 속도 안 바뀐 거다. 됐어요?